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두 번째 꿀팁입니다. 이제 변수명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이걸 이제 SPSS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이 변수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명을 입력을 잘 하는 방법을 익혀 놓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잘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고 기초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변수명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그 부분만 꿀팁으로 제가 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 프로그램에서 변수명을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변수명을 입력을 할 때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을 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로도 시작해도 입력이 안 돼요. 이제 근데 뭐 언제나 뭐 어느 경우에는 예외가 하나씩은 있죠. 그래서 특수 문자 중에서 이렇게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골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이 골뱅이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 언더바하고 해시는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는 입력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언더바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시인데 이 대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을 해보자면 특수 문자 중에서는 골뱅이하고 언더바하고 해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골뱅이는 첫 번째 글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언더바하고 해시는 두 번째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SPSS에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변수 보기 탭이 있잖아요. 이 변수 보기 탭에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이 열에 이제 변수명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이 아니라 학력을 입력을 한다 변수명으로 이렇게 학력을 입력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변수명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력을 이제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학력으로 입력하면 전혀 문제없이 입력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숫자를 입력을 하고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학력을 만약에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엔터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 엔터 치면 이렇게 이제 팝업창이 뜨면서 변수 이름 첫 번째 문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하면 변수 이름 첫 번째 문자가 잘못되었다라고 팝업창이 뜨면서 입력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뭐 특수기호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AND에 관련된 특수기호를 사용을 해보고 이 특수문자를 넣고 학력을 한번 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또 똑같이 뜨죠. 변수 이름에 잘못된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먼저 넣어서 입력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수문자 중에서는 골뱅이로 시작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학력을 만약에 입력을 하면 제가 다시 또 엔터를 쳐볼게요. 이번엔 됐죠. 그러니까 골뱅이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자로 갖다 놔도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중에서는 언더바하고 해시는 두 번째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이라고 집어넣고 만약에 1년 번호를 표시하고 싶다. 학력 1 이렇게 했을 때 언더바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두 번째부터는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제가 엔터를 치면 생성이 될 겁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됐죠? 그러니까 학력 언더바 1 같은 것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학력 언더바 2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달 때 언더바를 활용을 하면 좋겠죠. 근데 또 이런 경우에도 대시를 달았을 경우에 지금 제가 여기 대시를 표시를 했죠. 뭐 쬐금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학력 대시하고 숫자 1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엔터를 치면 또 팝업창이 뜰 겁니다. 잘못된 문자 입력 사례라고 뜰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수 이름에 잘못된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대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학력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뭐 한 가지 특수 문자는 해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문자는 골뱅이 언더바 해시를 쓸 수 있는데 골뱅이는 첫 번째부터 쓸 수가 있고 언더바하고 해시는 두 번째 이유 뭐 그러니까 학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언더바 1을 써도 먹히겠죠. 학 쓰고 언더바 1 이렇게 써도 이거는 먹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언더바나 해시를 써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된다. 이 일단 기본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뱅이나 언더바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변수명을 설정을 할 때 그러면은 뭔가 좀 변수명을 좀 효과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잘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걸 너무 정신없게 변수명을 써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마구마구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제 꿀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명을 설정을 할 때 또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할 때 활용하는 그런 이제 한 4가지 정도 꿀팁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변수명은 설문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로 설정을 하되 다른 변수명과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한 간단히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설문지를 제작하고 설문지를 가지고 이제 코딩하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활용을 했던 그 예시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에 나와 있듯이 요 뒤에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그런 설문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요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변수명을 설정을 할 때 설문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 핵심이 되는 명사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귀하의 성은이라고 질문을 했으면 뭘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핵심이 되는 명사는 성이죠. 그러니까 성으로 입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당연히 귀하의 연령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령 이렇게 변수명을 설정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은 보니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최종이란 말도 빼버리고 다른 변수하고 충분히 구분이 되니까 학력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위에 제가 학력을 써놨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학력을 다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된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뭐 학력 그냥 1 이렇게 아무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고 네 번째 문항은 이제 귀하의 결혼 여부는 이래 돼 있는데 이제 물론 변수명을 결혼 여부 이렇게 적어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다른 변수하고 헷갈리지 않게끔만 이름을 최대한 간단히 짓는 게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부는 빼버리고 결혼 뭐 이렇게 일단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논문에 옮길 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그 논문 통계표를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논문에다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무 기간 같은 것도 그냥 뭐 근무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연간 소득 수준 이런 건 소득 뭐 이렇게 하고 기하의 현 직위가 있다면 그 변수명을 그냥 직위
아무튼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석을 자주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분이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대로 변수명을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경험자, 유경험자의 이제 뭐 권장하는 바입니다. 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보기 탭 중에서 변수 보기 탭에 이제 우리가 변수명을 입력을 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팁,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뭐냐면, 첫 행의 변수명은 id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게 첫 행의 변수명이죠. 이걸 id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id는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자가 120명이다. 120명이라 그러면은 그 120명을 이제 설문지를 하나씩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하는 겁니다. 번호를 부여하고 이 id라고 정한 변수명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보기에 가서 실제로 이제 수집한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될 건데, 이 id를 이렇게 1, 2, 3 이제 소수점이 두 개씩 찍히는 것은 여기에 소수점 이하 자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0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소수점 없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디를 1년 번호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수집한 설문지 중에서 뭔가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게 있으면 그 설문지를 찾을 수 있겠죠. 찾아서 여기에 뭐 이제 그 각각의 변수에 그 응답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입력이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항상 id로, 설문지에는 id를 이렇게 제가 뭐 제시한 이 설문지 양식에는 이렇게 id가 표시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런 ID 넘버 같은 걸 기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 수거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이제 1번, 2번 이렇게 볼펜으로 쓰면 되겠죠. 볼펜으로 써놓고 그걸 여기 이제 ID 번호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입력을 해 나가면 헷갈리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뭐 설문 그 응답 내용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그 설문지만 찾아서 여기에서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아이디를 먼저 변수 보기 창에서 첫 번째는 아이디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꿀팁은, 자, 척도로 된 그런 설문 문항이 있을 경우에 변수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다른 변수하고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얘를 찾아서 나중에 분석할 때 분석창에서 그런 변수를 내가 분석하기 위한 연구 변수를 찾을 때 유용한 겁니다. 일단 설문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이런 걸 척도라고 하죠. 다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척도로 된 설문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척도로 된 설문 문항은 뭐 이렇게 이제 척도라는 게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척도라는 것은 이제 다수의 문항으로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 정서, 태도, 인식 그런 걸 조사하는 그런 이제 측정 도구를 이제 특별히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리커트 척도 형식으로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사 도구로서의 척도라고 하는데, 이런 척도에 있는 이제 세부 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걸 뭐 자존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인데, 각각의 여기에서 대표적인 뭐 명사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입력할 거냐? 이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척도가 있을 경우에는 자존감 1번 문항, 자존감 2번 문항, 자존감 3번 문항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이제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자존감
이제 입력을 할 때, 변수명을 입력을 할 때 자존감 1, 자존감 2, 뭐 네, 여기 두 번째 문항에다가 자존감 2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입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 골뱅이를 앞에 집어넣고 변수명을 집어넣고 일련 번호를 집어넣으면 더 좋겠다. 지금 여기 앞에다가 골뱅이를 하나 넣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척도인 경우에 이런 척도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 연구 변수가 되고 뭐 평균 차이 분석, 뭐 T 검정이나 아노바 또 뭐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걸 할 때 변수를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분석에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을 한다. 그럼 선형 메뉴를 열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여기 보면은 내 변수명을 입력을 한 게 이름이 쭉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골뱅이로 되어 있는 거 쉽게 다른 거하고 구분이 되니까 쉽게 찾아서 이런 연구 변수를 이렇게 뭐 독립 변수로 투입을 하고 또 다른 종속 변수가 있으면 그것도 투입을 하고 이렇게 구분이 좀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변수 보기 탭의 변수 이름과 설명은 동일하도록 뭐 복붙하다 이러면은 뭐 복사하고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요즘 많이 쓰죠 이런 말을. 복붙하면 됩니다. 이제 변수 이름과 설명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변수명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제 마우스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세로로 된 메뉴가 뜨는데 복사하기를 누르고 설명에 가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요거는 변수가 총 308개로 이루어진 이제 패널 DB예요. 패널 DB인데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라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그런 이제 패널 DB거든요. 이런 패널 DB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패널 DB에는 이렇게 각각의 설문 문항을 그냥 일련 번호로 쭉 변수명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Q1이 뭐지? Q1을 찾아보면 최종 학력을 묻는 문항인 거예요. 그리고 뭐 Q4 중에 언더바 1 돼 있는 것은 대학교명을 묻는 설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변수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는 별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내 분석 자료로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설명으로 되어 있고 또 변수명은 다르게 이렇게 일련 번호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대로 그냥 이제 분석할 때 이 변수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분석 결과가 나와도 좀 복잡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술 통계량에 가서 빈도 분석을 하는데 빈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요 정도만 딱 열었을 때 지금 질문 문항이 똑같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문항인데 똑같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럼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이 팝업 창을 크게 만들어야 이제 이게 근무 환경과 관련된 만족도 문항이구나. 이건 근무 시간과 관련된 뭐 직장 만족도 문항이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또 실제로 이렇게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변수창으로 옮겨가지고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보기 창이 어디 있지? 여기 나왔네. 출력 결과 창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 이제 설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있죠. 이 내용이 분석 결과로 이렇게 제시가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이고 하나씩 찾으려면은 뭐 좀 정신없고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분석 결과를 이렇게
결과 보기 창에서 살펴볼 때도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서로 구분하기도 좋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분석 결과를 논문에 옮길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명도 1년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꿔야겠죠. 이제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질문이 Q28의 경우에는 최종 학력의 전공이 현재 직무와 얼마나 일치합니까? 그럼 뭐 전공 일치도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전공 일치도 이렇게 바꿨으면 얘를 복사하기를 해서 똑같이 설명에도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다른 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빈도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일단 여기에 벌써 바뀌어 있죠. 변수명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분석 결과가 나온 것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공 일치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에 있는 내용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설명에 적혀 있는 모든 글이 다 분석 결과로 이렇게 제시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는 전공 유용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전공 유용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번에는 변수명은 바꾸지 않고 설명만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또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변수 보기 이 빈도 분석 이 팝업 창에서 이제 변수의 이름이 전공 유형도 Q29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적은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변수명에 있는 것이 요 다음에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변수명하고 일치를 시키는 게 설명하고 변수명을 일치를 시켜 놓는 게 뭐 편하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빈도 분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뜨냐면 이런 식으로 전공 일치도, 전공 유형도 이런 식으로 설명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분석 결과 이제 출력 결과 창에 그대로 뜨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보기 탭의 변수 이름과 설명은 동일하도록 그렇게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좀 분석을 할 때 안 헷갈리고 편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SPSS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면서 또 코딩을 할 때 이런 변수명과 설명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제일 편하네 라는 걸 깨달아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꿀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꼭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안내 드린 대로 이렇게 첫 번째 변수명 입력을 하는 기본 원칙은 뭐 일단은 암기를 해놔야겠죠. 뭐 암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숙지를 해 놓으시고 여기에 따라서 변수명을 입력을 하면 될 거고 입력을 하고 난 뒤 입력을 할 때 또 이렇게 네 가지 꿀팁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수명과 관련된 꿀팁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SPSS는 이제 탭이 두 개가 있어요. 변수 보기 탭이 있고 데이터 보기 탭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변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입력을 한 뒤에 이 데이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변수 보기 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Q1 언더바 1에 있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보기로 들어가서 Q1 언더바 1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보기까지 커서를 밑으로 내릴 필요 없이 여기서 여기 이 뭐 이제 성에 관련된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에 있는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2번 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바로 데이터 보기에 있는 자료로 넘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2라고 적혀 있는 곳에 커서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성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데이터 보기에서 여기 변수명이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또 이렇게 변수 보기 탭에 그 해당 변수로 순간 이동이 되는 거죠. 이것도 꿀팁이니까 책에 소개가 안 돼 있는 그런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꼭 요 기능도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